우리가 그 스캐너 객체를 사용할 때 system.in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사용을 했었었는데 얘가 뭐냐면 input stream이라고 input stream 객체였었어요. input stream instance 그러니까 이 in이라고 하는 변수가 syste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n이라고 하는 필드가 무엇의 객체였었냐면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였던 거예요. 이 input stream은 간단하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외부에서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인풋이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통로. 그래서 system.in이라고 하는 게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였던 거고요. 우리가 printl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system.out을 썼단 말이에요. 이 system.out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는 통로.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였던 거예요. 상속받는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인풋 스트림은 외부에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통로. 외부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통로가 인풋 스트림이고요. 프로그램에서 외부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는 통로. 그 나가는 통로가 아웃풋 스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system.in이 선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ystem.in은 input stream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 system.out은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클래스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에서 다른 것들은 그럼 왜 이런 상위 클래스가 있느냐? 이런 상위 클래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키보드에서부터 어떤 문자를 읽어드리거나 파일에서 문자를 읽어드린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면 좋겠죠. 반대로요. 모니터, 콘솔 창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거는 write.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것도 write. 이렇게 만들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입력 장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read하는 방법은 다를 거예요. 키보드에서 문자를 읽어드리는 방법과 파일에서 문자를 읽어드리는 방법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니터 콘솔 창에다가 문자열을 쓰는 방법과 파일에다가 문자열을 쓰는 방법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동작은 입력 장치에서부터 읽어오는 거는 read고 출력 장치로 쓰는 거는 writ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할 때 배웠듯이 추상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메서드 이름들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 콘솔로 보내겠다 그러면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만약에 파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위 클래스들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여기 추상 메서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파일에다가 실제로 write하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고 모니터에서 write하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런 클래스들이 뭐가 있느냐만 찾아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파일에서부터 글자들을 읽어오고 싶어요. 파일에서부터 글자들을 읽어오고 싶으면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파일에서 글자들이 들어오는 통로, 그게 파일 인풋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면 우리는 파일에서 읽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리드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글자들을 어디에다가 파일에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으면 그때 사용하는 거는 뭘 사용하면 되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이 좀 길어요. 네, 좀 귀찮기는 합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귀찮기는 한데 파일, 아웃풋, 스트림 되게 길죠. 클래스 이름 좀 길기는 한데 자동 완성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상속관계를 정리를 해드리면 패키지 이름까지도 써드릴게요. 자바에는 input, output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IO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통로고요.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에요. 얘는 데이터를 어디에서부터 읽어온다? 파일에서만 읽어온다.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통로. 그래서 우리는 파일에서 리드를 하고 싶으면 무슨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된다.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자, 마찬가지로 자바 IO 패키지에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쓰는 쓴다라고 하는 거는 write를 한다는 얘기예요. 읽어온다, read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데이터를 write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콘솔 창에도 write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파일에다가 write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콘솔 창에 write를 하는 과정하고 파일에다가 write를 하는 과정은 분명히 다를 거랍니다.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 하위 클래스의 이름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파일에 데이터를 쓰는. 그래서 write를 하고 싶으면, read를 하고 싶으면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면 되고요. write를 하고 싶으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를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윈도우스 프레퍼런스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무엇을 확인해 주시냐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인코딩.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아마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별게 없고요. 여기는 별게 없고 워크스페이스. 네, 여기 인코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텍스트 파일 인코딩. 여기 반드시 UTF-8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UTF-8로 꼭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Apply and Close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그 UTF-8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뭐 ANSI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니까 그거 일단은 저희는 UTF-8로 맞춰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TF-8로 맞춰놓고 시작을 하고요. SRC 폴더 밑에서 자, 파일입니다. 파일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에서 SRC 폴더 밑에서 아니다. 다른 폴더 만들게요.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하세요. 프로젝트 이름 선택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서 new 하세요. new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폴더를 선택하세요.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폴더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SRC라고 하는 폴더 말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폴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같은 레벨에 있어야 돼요. 얘네가. 요 밑에 SRC도 있는 거고 데이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잘 만들어 주셨어요? 잘 만들어졌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new를 하시고요. new를 하시고 그냥 파일. 자바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클래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인터페이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파일.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요. test.txt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테스트한다 뭐 그런 거고 확장자가 txt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문서죠. 일반적인 텍스트 문서. 그냥 finish 하시면 됩니다. finish. 영어도 써보고요. hello, java 뭐 이런 식으로 영어도 써보고요. 밑에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도 써보고요. 뭐, 숫자도 넣어볼까요? 0, 1, 2, 3, 4, 5, 6, 7, 8, 9 근데 이게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자죠. 0이라고 하는 문자, 1이라고 하는 문자, 2라고 하는 문자 각각의 문자들을 의미를 하죠. 됐죠? 네. 그 다음에 한글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쓸까요? 뭐 안녕?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넣는지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파일을 읽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세요. 컨트롤 S. 그래서 저장을 하십시오. 저장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앞에 별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별표가 붙어 있는 거는 저장이 안 된 파일이에요. 꼭 저장을 하셔야 여기가 별표가 없어질 겁니다. 자, 파일을 만드셨죠? 자, 우리는 저거를 읽어볼게요. 저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파일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일, 인풋, 스트림. 제가 지금 어떻게 썼냐면 FIS라고 썼어요.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찾아주잖아요. 그쵸? F랑 I랑 S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찾아준단 말이에요. 응? 그 중에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필터 인풋 스트림은 아니고요. 파일을 이용하는 거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타가 나지도 않겠죠? 오타가 나지도 않을 거고 여기 임포트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java.io.file input stream. 아, 이거는 읽어드리는 통로예요. 읽어드리는 통로. 일단은 널이라고 할게요. 반대로 파일을 라이트를 하려면 파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컨트롤 스페이스 파일 아웃풋 스트림 아웃이라고 할게요. 네, 두 개는 전부 다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임포트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언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생성을 먼저 해야 돼요.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성을 하려면 view 클래스 이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는 무슨 타입? 파일 인풋 스트림 타입. 그러면 new 할 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파일 인풋 스트림.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얘를 보여줘요. 생성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파일 객체를 주셔도 되고요.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객체를 줘도 되고요. 스트링 타입을 줘도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어쨌든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반드시 무엇을 줘야 된다? 아규먼트가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규먼트가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일 간단하게 문자열 주시는 거예요. 문자열의 이름을 파일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 있어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test.txt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파일이 무슨 폴더에 있어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어요. 그죠?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test.txt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에러가 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에러 날 거예요, 그래. 날 거예요. 그죠? 에러 나요. 에러 내용이 뭔가요? 에러 내용이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exception이 있어서 이거를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exception을 무엇을 하지 않았다? 처리하지 않았다. 방법은 뭐다? 방법은 try catch로 묶어라. 우리 이거 한 적 있죠? 그렇죠? 메서드가 exception을 리턴한다, exception을 던질 수 있다, exception을 throw할 수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들은 반드시 그 throw하는 메서드를 exception을 던져지는 exception을 처리를 해야만 돼요. 지금 이클립스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뭘 해라? surround with try catch. try catch로 묶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묶어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외 처리를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예외 처리 문법이 어떻게 된다? try catch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나 메서드가 무엇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게 패키지 이름이고요. 여기까지는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 이게 클래스 이름.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생성자가 뭐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exception을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생성자든 메서드든 어떤 exception을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try catch로 묶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try catch로 묶어준 거예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작성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손으로 작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try catch 이거 자동으로 만들었죠. 그쵸? 어떻게 했냐면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클래스 타입이니까 생성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클래스 타입이니까 생성자를 불러야 되니까 new.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생성자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게 생성자들이고 그 생성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자를 넣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넣었단 말이에요. 문자를 넣었는데도 지금 에러다라고 하는 거는 try catch로 묶어라. 그럼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코딩 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클립스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이클립스만. 자, 여기는 무엇을 넣어주시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폴더 이름과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가 뭐냐면 데이터 폴더에 있는 test.txt를 읽어드릴 수 있는 통로를 생성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데이터 폴더에 있는 test.txt 파일을 읽기 위한 통로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이제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프로그램과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작성한 파일 사이에 뭐가 연결이 됐다? 통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통로가. 여기 있는 글자들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게 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read 하시는 거예요. read. 자, read를 하면 얘가 이것도 에러가 있다고 하는군요. 에러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자체만 try catch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밑에 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밑에 거를 하면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되게 보기 싫게 만들어요.
try 안쪽에 또 try catch를 만들어요. 이게 가장 마지막 옵션이에요. 요 가장 마지막 옵션이 try 안쪽에서 또 다른 try catch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try catch를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를 클릭하면 어디다 무엇을 만들었죠? 여기다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거 에러래. 에러 내용이 뭐죠? 에러 내용이 file not found exception은 IO exception을 가지고서 잡힌다 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우리 트라이 캐치에서 다 공부한 건데. 예외 클래스의 상속 관계. 예외 클래스의 상속 관계가 IO exception이 슈퍼 클래스. IO exception이 슈퍼 클래스. 이거를 상속받는 exception이 file not found exception. 생각해. IO라고 하는 거는 입력과 출력에 관계된 exception이고요. file not found exception은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exception이에요. 근데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파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입력 출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file not found의 부모가 IO가 됩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보다 더 일반적인 부모 클래스 IO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보다 더 구체적인 특수한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하위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를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상위 클래스만 남겨두면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remove. 요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세 번째였었고요. 네. 다시 여기로 되돌아갈게요. 네. 자, 요거 세 번째 아시겠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를 해석을 해보면 해석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게 이거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를 트라이 캐치를 다시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사용했었던 게 여기 요거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existing 현재 있는 캐치에다가 exception을 추가해라. 그러니까 멀티 캐치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캐치가 하나인데 여기다가 exception을 추가해라. 그게 세 번째였던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이렇게 추가하는 거. 이게 멀티 캐치 구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file not found와 IO exception을 다 잡아라. 라는 그런 캐치 문장인 거예요. 그런 캐치 문장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얘가 하위 클래스, 얘가 상위 클래스.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없고 상위 클래스만 쓰셔야 돼요. 상위 클래스만. 자, 그런 방법이 있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뭐예요? 해보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거 안 해봤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별도의 캐치 클로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캐치를 추가해라죠. 어디에다가 바깥쪽 트라이에다가 캐치 클로즈, 캐치 구문을 추가해라. 세 가지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보통 얘는 잘 사용 안 해요. 얘는 사용을 안 하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기존 try에다가 캐치를 여러 개를 만들거나 그게 두 번째.
아니면 기존에 있는 캐치 옆에다가 exception만 추가하는 거.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둘 중에 하나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뭐 하는 걸까요? 메서드에다가 throw 해버리겠다. exception.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exception 발생하면 캐치해서 잡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겠다. 라고 선언하는 거.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클립스가 가르쳐 주진 않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클립스가 가르쳐 주진 않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exception 클래스가 있고요. exception은 상속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여기서는 IO exception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IO exception을 상속받았겠죠. 상속받아서 file not found exception이 있었을 거고요. 자, 제가 왜 이 상속 관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모든 exception을 다 잡아버릴 수가 있죠. 캐치를 하나만 남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여기를 뭐라고 선언하면 될까요? exception. 요거는 이클립스가 알려주지 않았죠. 요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 던질 수 있는 exception도 여기서 잡을 수가 있고요. read가 던질 수 있는 exception도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모든 exception의 최상위 클래스는 exception이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IO exception이니 file not found exception이니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냥 exception을 잡아버리셔도 돼요. 되셨죠? 네. 이런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저는 그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만 살짝 바꾼 거죠. 이해되시죠? 앞으로 이런 코드들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코드들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read를 했어요. read를 했죠. 자, 이 read를 한 내용이 int를 리턴한대요. 문자열을 리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캐릭터, 문자를 리턴하는 것도 아니고 int를 리턴한대요. int를. 곤란하죠. 분명히 우리는 파일에다가 ABCD, 뭐 가나다라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int를 리턴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read 한 바이트를 읽어드린대요. 한 바이트.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드린대요. 어디에서? input 스트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input 스트림이라고 한다면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이라고 하는 그 input 스트림을 통해서 한 바이트만 읽어드린대요. 한 바이트만. 한 바이트만. 자, 이게 이 한 바이트라고 하는 게 영어는 요 한 글자가 한 바이트예요. UTF-8인 경우에. 자, 우리는 지금 인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코딩이 UTF-8이에요. 영어는 이게 한 바이트예요. 한 바이트. 근데 한글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바이트예요. 2바이트였나? 네.
UTF-8에서는 UTF-16에서는 2바이트인데 UTF-8에서는 얘가 3바이트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냐, 한글이냐, 숫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일단은 얘가 인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int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int로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int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얘를 프린트를 할 때 캐릭터로 변환해서 프린트를 해보세요. 자,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실행을 안 했죠. 한 번도.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할게요. finally in.close. 이것도 괴롭죠? 파일을 사용할 때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트라이 캐치를 계속 묶으라고 해요. 계속 묶으세요. 요거는 이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파이널리는 캐치와는 별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캐치를 여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만드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왜 넣어야 되는지. 왜 클로즈를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클로즈 없는 것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하죠.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 읽었어요. 한 글자. H. H라고 출력됐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메인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코드를 작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트라이 캐치를 빼고 나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트라이 캐치를 빼고 정상적인 경우만 볼게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기 위한 스트림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파일 인풋 스트림. 여기다가 널이라고 초기화를 한 이유는 아직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은 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 거고요. 밑에서 생성자를 호출을 했어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무엇을 넘겨주시면 되냐면 파일 이름을 넘겨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을. 그러면 이 파일에서부터 글자들을 읽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파일 인풋 스트림이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read라고 하는 메서드는 문서를 읽어보면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의 몇 바이트? 한 바이트만 딱 읽어온대요. 그러니까 파일을 딱 열어놓고서요. 여기서 인풋 스트림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파일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텍스트 파일을 연 거예요. 오픈. 텍스트 파일을 연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열었으면 제일 처음에 읽기 위한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의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읽을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파일 인풋 스트림 생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생성을 했어요. 생성한 다음에 뭘 했어요? 읽었어요.
어디에서 읽었어요? input stream. input stream에서 read 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파일 앞으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파일 input stream. 파일 input stream에서 1바이트. 1바이트를 읽은 거예요. 1바이트를. 근데 얘가 메서드를 보니까 메서드가 in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int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뭐라고 선언했다? int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를 변환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하면 72라고 나와요. 알파벳 영문자, 대문자 H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값이 72인 거예요. 72. 72인데 그거를 뭘로 바꿔주자? 캐릭터로 바꿔주자라고 하면 H라고 하는 글자로 보이는 거예요. 글자로.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read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read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read 한 다음에 똑같이 캐릭터 하고서 read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봐요. 두 번째 글자는 뭘까요? 두 번째 글자는 E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바이트를 읽었으면 그건 H고요. 그 다음 한 바이트를 읽으면 그 E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파일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읽을 준비를 하고 한 바이트를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 한 바이트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쭉 계속해서 read를 호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서 끝에 도달할 때까지 read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문서 처음부터 문서 끝까지 우리는 한 바이트씩 계속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게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파일 이름을 통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열고 그 다음에 한 바이트를 read를 하고 이 과정을 지금 저는 두 번만 했지만 이 과정을 파일이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다 읽었으면 자 우리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치고 캐치는 그냥 넘어갈게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치고 다 읽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파일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in.close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파일을 우리가 오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읽고 있는 중에 있었던 파일을 우리가 닫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뭐 엑셀이나 워드 같은 거 막 작성하고 있었어요. 같은 파일을 또 열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게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또 열 수 없을걸요? 아닌가?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열고서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닫아줘야지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 수는 있어요. 오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닫아버리지를 않으면 이쪽에서 그걸 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close라고 하는 걸 넣어준 거예요. 근데 close를 할 때도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어서 try catch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드는 정말 간단해요. 파일을 열어준다,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파일을 닫아준다. 이게 다예요. 코드는. try catch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있는 코드는 파일을 열어준다,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다, 파일 다 읽는 거를 끝냈으면 파일을 닫아준다. 이게 끝인 거예요. 이 코드는. 되셨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저희 잠깐 쉬었다가